건강검진을 받거나 질환이 의심돼서 병원에 가면 의뢰받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MRI, CT,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지만 왜 받는 것인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네, 이런 영상의학 검사는 무엇이고 또 검사 전에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한림대 성심병원 영상의학과 이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상의학과 검사에는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1895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이 X선을 발견했죠. 예. 그 X선을 이용한 X선 촬영이 영상의학 검사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를 과거에는 X선과 혹은 방사선과라고 불렀습니다. 예. 지금은 X선 촬영 이외에도 CT나 초음파 검사, 또 MRI와 같은 다양한 영상 검사들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검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 X선 촬영은 X선을 우리 몸에 투과시켜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CT는 여러 방향에서 우리 몸에 X선을 투과시킨 다음에 컴퓨터로 영상을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 것인데 X선 촬영과 CT와는 달리 인체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기 태아를 볼 때도 초음파를 그렇죠, 사용하죠. 그렇죠. 예. MRI는 우리말로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자석을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 검사법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검사들 중에 가장 정밀하고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단지 장비가 좀 고가라서 검사비가 비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CT나 초음파 검사 또 MRI는 모두 인체의 단면 영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각자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 신체 부위가 아프냐, 궁금하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구별이 되나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영상 검사들이 여러 가지 질환이나 또 여러 가지 신체 부위에 따라서 각각 그 상황에 맞게 사용이 되는데요. 예. X선 촬영은 과거보다는 많이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폐결핵이나 폐렴과 같은 폐 질환이나 또 뼈가 부러졌는지 여부를 보는 골절의 진단이나 또 유방암을 진단하는 유방 촬영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고요. CT나 MRI는 인체의 단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모든 신체 부위나 질환에서 아주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도 인체에 영향이 없고 또 CT나 MR보다 훨씬 간편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부 장기나 또 심장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임신 중에 태아의 상태를 관찰한다든지 하는 분야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환자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검사 이거 하면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검사 시에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걸까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는 X선 촬영하고 CT입니다. 방사선을 우리 몸에 쏘인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의학과로 이름을 바꾼 이유도 방사선과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그 안 좋은 이미지를 좀 개선시켜 보고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가 그 진단 목적으로 받는 방사선 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전에는 우리가 뭐 별 걱정 없이 이런 진단을 받았었는데 방사선 관련돼서 우려에 섞인 그런 사고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데요. 그럼 실제로 이런 검사를 받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우리가 보통 그 검진을 받을 때 많이 이제 촬영을 하시는 가슴 사진이라고 얘기하죠. 예. 흉부 X선 촬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슴 사진 한 번 찍을 때 그 우리 인체가 받게 되는 방사선 양이 약 0.02 미리시버트입니다. 네. 미리시버트는 그 방사선 피폭의 단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환경이나 모든 물질에서도 방사선이 나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서도
또 우리가 쏘이는 햇빛에서도 또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밟고 있는 흙에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에서도 방사선이 나오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이 1년 동안에 평균 약 2.4mSv의 방사선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런 액선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슴 사진 120장에 해당하는 그런 방사선을 살아가면서 매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보통 방사선 하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암 발생을 높인다고 하는 것인데 예. 폐암을 예로 들어보면 가슴 사진 한 번 찍음으로써 증가하는 그 폐암 발생률이 담배 1.5개피 피웠을 때 증가하는 폐암 발생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진단 목적으로 받는 방사선 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CT 검사에서는 일반 촬영보다는 훨씬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하는 그 방사선 검사의 그 피폭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영제입니다. 조영제를 맞으면 이제 떨리거나 아니면 뭐 몸이 뜨거워지는 증상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느 거는 이제 부작용이고 어느 거는 괜찮다라고 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조영제라는 것은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 시에 정맥으로 주사하는 그 약제를 말하는데요. 예. 주로 CT 검사에서 많이 이용이 됩니다.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죠. 역시 조영제에도 부작용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이 들어갈 때 몸이 좀 뜨거운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가슴이 화끈거린다든지 또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속이 메스껍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검사 후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아주 드물게 몇만 명에 한 명꼴로 호흡곤란이나 또는 과민성 쇼크와 같은 그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도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영상의학과 하면은 뭐 어떤 것을 촬영하고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진단뿐만이 아니라 치료까지 하는 영상의학을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고 합니다. 아마 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방사선을 우리 몸에 쏘여서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영상의학적 방법들을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영상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특히 혈관 안에다가 카테터와 같은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삽입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많을 때 이것을 막아주고 또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되면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또 혈관이 좁아진 경우에는 넓혀주기도 하고요. 또 혈관을 통해서 종양에다가 직접 항암제를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체내에 고름이 고여 있을 때는 수술을 하지 않고 고름을 밖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주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인터벤션 영상의학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비침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인터벤션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앞으로 이 분야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CT나 MRI 검사 등을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점 혹은 뭐 주의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요즘 병원에 가시게 되면 정말 검사를 많이 하죠. 예. 영상 검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검사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검사를 하는 이유나 주의사항이 헷갈리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검사 전에 환자분들에게 소상하게 또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드리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임신 중이거나 혹은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면 네.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엑스선 촬영이나 CT 검사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에게 혹은 검사를 하는 방사선사에게 꼭 말씀을 임신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만성 콩팥병과 같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영제를 주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꼭 검사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MRI 검사는 그 자석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인공 심장 박동기를 부착하신 환자분들은 검사 전에 꼭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영상 검사들이 참 많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담당 주치의하고 잘 협의를 한 다음에 영상의학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송신병원 영상의학과 이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